부산의 한 대학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사실은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대학 내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서울의 모 대학에서도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죠. 이처럼 대학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주로 학생들인데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수치심과 불안감만 느낀 채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지 차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대학 내에서 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네, 먼저 이 성폭력에 대한 개념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성폭력은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행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체적 접촉행위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육체적 행위, 혹은 음란한 언어적 행위,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한 시각적 행위 등 이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행동, 형태 모두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대학 내 성폭력, 특히 이 대학 교수나 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희롱하는 사건은 대부분 이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교수님이 약간 남학생들의 피임의 책임을 약간 면죄부시키고 여학생들한테 피임을 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있었어요. 남자는 진승이니 현명한 여학생이 그것을 챙겨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학생이 부대신문에 제보를 하고 부대신문은 이게 지금의 대학교 성교육 수준인가요? 라고 약간 풍자를 했는데 네, 학생들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교수들에게 제대로 저항하거나 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히려 대학 내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가해 교수가 복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번에 어떤 교수는 그러니까 학생을 성추행을 했는데 다시 복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리고 학교의 평판이 문제가 돼서. 네, 이런 대학 내 성폭력들은 학생들 간에도 흔하게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과에서 뒤풀이를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한 선배가 이제 제 모임원분이 여성분인데요. 그 여성분이 약간 술에 취해서 약간 몸을 못 가누고 있었는데 한 선배가 카메라를 빌려주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새벽 한 3시쯤이고 막차도 다 놓치고 그런데 그 시간대에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여성분한테 지금 카메라를 빌리러 자기 집에 와라 하고 약간 손목을 끌고 갔대요. 억지로.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얼마 전 부산 성폭력 상담소와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현직 교수와 검사, 현장 활동가, 대학생이 모여서 대학 내 이 성폭력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학 조직의 전반, 그리고 총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그리고 사후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학생들 역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이 발언은 문제입니다라고 문제 제기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학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들도 일단은 그런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교수가 441개입니다. 그 중에서 4년제 대학교 중 성희롱 성폭력 상담 기구를 운영하거나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는 전체의 약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네, 그렇죠. 이 중에서도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17%이고 예. 학생 상담소 등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21%였습니다.
아직 대학 내 성범죄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학교에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대학 차원에서 좀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할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네. 학생들도 뭔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자리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 거부 의사는 명확히 밝히고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학내 성평등 상담소나 관련 여성단체 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는 대학 성범죄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법에 따라 대학들이 성범죄 통계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대책들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기자 수고했습니다.